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이에요. 교재는 어디를 펴시냐면 221페이지 펴세요. 권리의 종류라는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민법이라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민법이라는 법은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이것을 민법이라 부릅니다. 즉 갑이라는 개인하고 한자로 쓰면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을이라는 개인, 다른 말로 사인하고 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분쟁에 대해서 적용시킬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개인은 백성이다 보니까 즉 어느 한 개인과 다른 개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민법은 다른 말로 사법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법이라는 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느 한 개인이 을이란 매수인과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매매 계약 내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라는 집을 판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매도인이라 부를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집을 판 사람의 이름은 매도인, 집을 산 사람의 이름은 매수인이 될 거고,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을 우리는 앞으로 임대인이라고 부를 거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고 이 매도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인정될 것이며 이 매수인에게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가 인정될 것이고 또 어떤 의무가 인정될 것인지, 또 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이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내지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거고 내지는 임차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고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의미 자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넓게 보면 민법이라는 법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이라는 법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법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의 뜻은 보셨으면 하고, 그래서 통상적인 권리에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의무란 말, 즉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집주인에게 이런 권리가 인정되면 이걸 역으로 따지면 을이라는 매수인에게는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즉 집을 하나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생겼어요? 권리. 역으로 따지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뭐 있어요? 의무. 그래서 통상적으로 권리에는 뭐가 소반된다고요? 의무가 소반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법이라고 부른다고.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끝.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관심도 없어가지고 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권리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법대를 졸업했으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적지 마세요.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민법에서 권리라 부른단다 라고 제가 아들한테 알려줬어요. 아빠, 권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고 알려줬다고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라 부른다 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권리라고. 답답해 죽겠네. 다시. 권리가 뭐라고요?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라고 부른다고. 아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권리 주체가 뭐냐? 여러분 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자연인 내지는 법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권리 주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인자 써가지고 민법상 인해는 두 사람이 보인대요. 첫 번째 누구? 자연인. 두 번째는 법인. 합쳐서 뭐라 부를 거라고요? 인 내지는 뭐라고요? 권리 주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권리란 개념이 너무 막연하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권리가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한번 따져보자. 분류시켜보자.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오른쪽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의미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죄송해요. 221페이지. 그 권리의 종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라 1번의 제목이 뭐예요? 권리의 동그라미 뭐?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권리는 이런 것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인격권이고, 동그라미 2번이 재산권이고, 동그라미 3번이 신분권이고, 동그라미 4번이 사원권이래요. 그래서 정리 칠판 좀 보세요.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권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를 들어봤다. 예를. 그래서 권리가 어떤 내용을 지닙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가 첫 번째, 권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라는 맥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권이라고 부른대요. 두 번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돈에 관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권이라고 부를 거고, 또 세 번째는 권리는 가족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신분권도 일종의 권리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내지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의 사원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일종의 사원권도 일종의 뭐라고요? 권리. 그래서 정리. 인격권도 뭐고? 권리이고, 재산권도 권리이고, 신분권도 권리이고, 사원권도 뭐라고요? 권리다. 다만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등은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권리가 어떤 내용을 지닙니까?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앞머리만 따가지고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요즘 시험이라면, 예전 시험 같으면 나올 수가 있지만 요즘 시험 안 나오니까 인격권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다 라는 맥락에서 뭐라고요? 인격. 내지는 돈에 관한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신분권. 내지는 회사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얘기 끝.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명예 있나요? 명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명예권도 일종의 권리라면 이 명예권이라는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일까요? 재산권일까요? 신분권일까요? 사원권일까요? 인격권의 일종입니다. 또 내지는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정조권이라는 권리도 있어요. 정조권이라는 권리는 인격권이다, 재산권이다, 신분권이다, 사원권이다. 역시 사람의 권리니까 인격권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런 맥락이고,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오는 물거래 한 권리, 물권. 대표적인 물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체는 재산에 관한 권리니까 물권이 일종의 뭐고?
재산권이고, 남에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의미하는 것도 채권도 일종의 뭐라고요? 재산권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제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권리, 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 내지는 부부지간에는 서로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 청구권 같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 의무 같은 이는 부양 청구권 등이 일종의 뭐에 관한 권리라고요? 신분권의 권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네 가지 범주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네 가지 범주 중에 인격권에 속하는 건지 재산권에 속하는 건지 신분권인지 사원권인지는 우리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등은 권리 뭐에 따른 분리라고요? 내용에 따른 분리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권리를 배울 거예요. 이 권리는 넷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끝.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고 그 얘기 좀 볼까요? 그 인격권. 인간이라는 존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생명권, 신체권, 명예권, 정적권, 성명권 등을 독점적으로 향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부른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4번 사원권을 보니까 사단의 구성원, 즉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의 사원이라는 지위에 기해서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원권이라고 부른 데에서 쉽게 표현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주총 나가가지고 결의할 수 있는 주총 결의권 이런 것이 일종의 뭐라고요? 사원권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회사의 사원으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 뜻은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양가로 2번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리는 이렇게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으로 분리되는데 내용이 아니라 권리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또 내지는 권리가 어떤 효력을 발생할까에 따라서 그래서 작용에 따른 분류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가 지금 나와 있는 저희 시험 핵심인 첫 번째 권리는 물건을 지배하는 지배권입니다. 아닙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랍니다. 아닙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형성권이랍니다. 아닙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를 잠시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에 속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뭐에 따른 분류라고요?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험 사회 지금 뭐 다 한 20 몇 년 전에 사회 시험에 보기를 줍니다. 8가지 보기를 주면서 다음 중 작용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냈던 것이 저희 사회 시험이에요 지금. 요즘 시험은 지금 내년 여러분이 보신 시험이 25이다 보니까 20년 가까이가 지났으니까 시험 문제가 내용에 따른 분류인지 작용에 따른 분류인지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 다만 최소한 양자는 구별하시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구분하셔야 돼.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은 뭐에 따른 분류이고 내용,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권리가 어떤 작용하는지 내지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은 권리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따른 분류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권리를 분류했을 때 수없이 다양한 방식이 행해집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분리하는 작업이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효력에 따른 분류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차후에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권이 있습니다. 또 권리는 상대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볼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은 그래 중요치 않아 지금. 그래서 최소한 내용에 따른 분류에는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등이 있고 작용에 따른 분류에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얘기 끝. 그러면 지배권을 한번 읽어보죠. 지배권. 자, 지배권의 의미. 뭐라고 돼 있어? 지배권이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배권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한답니다. 이 지배의 의미가요. 독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나만 쓸 수 있는 독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지배권이라고 부른대요. 칠판 보셔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갑이란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땅이 갑의 땅이라고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란 이 권리는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인격권에 속합니까? 재산권에 속합니까? 신분권에 속합니까? 사원권에 속합니까? 재산권. 소유권 이 권리는 지배권입니까?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입니까? 항변권입니까? 아니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그럼 이것만 얘기해. 지배권이라고? 갑이 이 물건을 나만 쓰는 거잖아 지금 독점적. 다시 여러분 분명히 명예권이 있다고 하셨어요. 명예권. 빨간색을 안 보이실 때 명예권입니다. 명예권도 권리랍니다. 명예권이라는 이 권리는 인격권에 속합니까? 재산권에 속합니까? 신분권에 속합니까? 사원권에 속합니까? 인격권. 좋아. 명예권은 지배권에 속합니까? 청구권에 속합니까? 형성권에 속합니까? 항변권에 속합니까? 아니 요거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 그냥 요것만 얘기하시라고. 명예권은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 스스로 지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뭐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내년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는 항상 옷 좀 깨끗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우리는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래도 옷을 좀 그래도 갖춰 입고 오십니다. 대부분.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쓰레빠 신고 와요. 수험생 티를 내는 거죠. 수험생 티. 우리는 수험생 티를 안 내고 다녀 지금. 지금 뭔 얘기인지 하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30 먹은 우리 예를 들어 젊은 친구가 쓰레빠 질질 끄고 추리닝 입고 와. 그럼 누가 딱 봐도 뭔지 알아. 고시생인지 알아. 여러분의 명예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라고 아셨죠? 혹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오빠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머리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가까이 안 가보셨구나. 가까이 안 가보셨어.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그냥 수업 시간이 그냥 예를 들은 거 아시죠? 아니 머리 감고 안 감고 여러분 자유지. 근데 학원생 하다 보면 우리 형님은 냄새가 나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한 번씩 들려. 가급적 옷 좀 빨아. 물론 다 빨아 입고 오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뭐라고? 명예권이라고. 여러분 명예는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라고 지금. 스스로 지배하는 거라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자식을 낳으면 19살까지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친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친권. 친권은 인격권일까요? 재산권일까요? 신분권일까요? 사원권일까요? 신분권. 자, 질문. 친권은 지배권일까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항변권일까요? 그래 이것밖에 안 배웠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 그냥. 친권은 지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식을 지배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친권은 일종의 지배권에 속합니다. 최근 어젠가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자식을 이렇게 회초리 드는 것, 두드러 패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까? 아니면 감정의 매입니까? 사랑의 매예요. 그렇군요. 그래 생각지 않는데 선을 안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매인지 감정의 매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한 번씩 불려가서 맞았어요. 엉덩이 같은 거. 근데 왜 맞은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맞았어.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떨어졌다고 맞았어요. 몇 대. 반맛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생각해 보면
군대 갔을 때도 그냥 맞은 것 같아. 물론 이유는 있겠죠. 거참이 뭐 이유는 있겠는데 그냥 맞았어. 이게 어찌 보면 학폭인가요?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싸울 때를 한 번씩 말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맵니까? 감정이 맵니까? 아, 그거 감정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그 조절하셨어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았을 때 자식이 뭔 거짓말하면 조용히 무마될 수 있는 것을 하필이면 남편하고 싸운 날 새끼가 거짓말을 해. 그럼 패요 안 패요? 네 애비하고 똑같다고 안 팼어요? 이게 징계권이 민법상 권리인데 시대가 그런 시대를 하고 있는데 증권의 일종의 지배권의 일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배하는 거라고. 자식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제분 대부분 다 컸겠지만 예를 들어서 8살 먹은 초등학교인 내 자식이 있고 부모라면 요즘 초등학교 8살 먹을 말로 이길 수 없을 시대가 왔어요 지금. 8살 먹은 초등학생이 말이 더 유창해. 이론적 근거는 협상의 여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는 친권은 일종의 뭐에 속한다고요? 지배. 물론 사람을 지배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지배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끝. 자, 그다음 요 청구권의 의미는 이쪽으로 좀 볼까요? 너무 치우쳐가지고. 권리를 어떤 작용할 거냐, 즉 권리가 어떤 작용할 겁니까? 내지는 권리가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에 따라 가지고 권리는 객체를 지배하는 지배권의 일종이랍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두 번째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청구의 뜻은 자 보세요. 갑이라는 일방 당사자가 을이라는 타방 당사자에게 무엇 해주세요라고 청구합니다.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법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청구권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청구란 말 자체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주세요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청구. 이 행위에는요. 들어보세요. 이 행위에는 들어만 보셔요. 그냥 자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부자기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미는 대충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의미, 작위.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부자기는 뭘까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거. 이해하셨나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라고 저한테 뭐예요? 요구하잖아.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일종의 부작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라는 행위를 요구하는, 일정한 자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하지 마세요라는 게 일종의 민법상 뭐라고요? 부작이라고 지금. 살인죄는 한번 들어보세요. 살인죄는 사람을 콕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죄도 있지만 방치함으로써 죽이는 살인죄도 있어요 지금.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길을 건너가는데 한 저수지 살인에 빠져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신고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거 빠져 죽겠네. 이 3분이면 물속에 들어가겠구나. 그래 이렇게 쏘고 오세요. 구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대. 이게 일종의 뭐라고? 부작위. 형법상 방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행위를 요구한다 이 의미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하지 마세요라는 이 부작위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한다고요? 청구라 본다. 여기서 문제. 제 아내가 저한테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청구권이 일종의 권리라면 이 권리가 실현, 다른 말로
만족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그만 피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담배를 그만 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제가 이 요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지금까지 경험상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결론.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가 실현되고 뭘 얻으려면 만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방 당사자가 이 청구에 응해야 권리가 실현돼요. 백날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요. 제식대 표현할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금전상의 채권이 있대요. 1,000만 원 받을 돈 권리가 있어. 그래서 친구, 지난번에 빌려간 1,000만 원 갚아줘. 1,000만 원 갚아주세요라고 1,000만 원 주세요라고 뭐 했어? 청구했어. 그러면 이 채권이나 이 청구가, 이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죠. 갚아야잖아. 친구가 저 청구에 뭐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의미가 없잖아.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즉 청구권이나 이 권리 자체는 혼자서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이 뭐 해야 한다고? 응해야 한다고. 상대방이 뭐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권리가 뭐라고요? 청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명절 추석 때 민법과 함께 보내셨어요? 아니면 회계와 보내셨어요? 아니면 TV와 보내셨어요? 말은 저렇게 민법만 이해했다고 하고 진짜 제가 추석 전에 2주 전에 이번 추석 때는 민법과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서 요구에 응해서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응하지 않아서 TV와 함께 보내신 분도 계실 거잖아.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따라서 제 권리가 어떤 분에게는 실현됐지만 어떤 분에게는 실현되지 않았잖아. 이게 민법상 청구의 권리예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면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지. 당사자끼리 해결했으니까. 민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아? 응하지 않아. 그럼 이것을 법에 의해서, 법이 관여해서 법이 이 타방 당사자 행위를 강제해야죠. 저걸 방치해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민법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즉 갑과 을의 계약이니까 알아서 해라.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자치. 알아서 했다. 사생활은 알아서 결정해라. 다만 어느 한 당사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법이 관여하겠다. 라는 게 민법의 태도라고요.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얘기 끝. 자, 이것이 일종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에 꽂힌 이제 형성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권리가 형성권입니다. 한자로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요 형자가 형체입니다. 형체를 이루는 권리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권리 중에 가장 난해한 개념이 형성권의 의미입니다. 즉 형성권이라 적지 마. 책에 있으니까 일방적인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권리가 내지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권리를 민법에서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만 있으면,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권리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가
실현돼요. 권리가 만족을 얻습니다. 칠판. 청구권은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 응해야 한다고. 그런데 형성은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뭐예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응하든 상대방이 응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만족을 얻고 실현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는 법률관계니까 법률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될 수 있는 권리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형성권이라고 부른다고. 즉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법률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매개체가 뭐라고요? 매개체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가 실현되고 권리가 만족 얻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형성권.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은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관계없다.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법률관계가 뭐 된다? 형성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그냥 제 식대로만 표현할게. 자 보세요. 뭐로 보여요? 참 똑똑하십니다. 눈사람. 눈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있나요? 눈으로. 이 눈이라는 물질로 사람의 뭘 만들었어? 형체. 눈사람? 맞죠? 근데 요 물질이 돌로 깎아서 사람 형체를 만들 때 뭐라고 불러? 형님 그렇게 좀 센스가 없으면 안 돼. 돌사람이라고 불러줘. 하루방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그럼 차라리 제가 말하는 뉘앙스 이해하셨어요 지금? 돌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돌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자,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내용 구성 물질이 의사표시래요. 뭘로? 의사표시로 이런 식의 형체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 부른다고. 다른 구성 물질이 없다.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형성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항상 이렇게 처음 할 때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가 현재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 사이입니다. 이제 이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내지는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 그만 끝냅시다.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끝냅시다. 그럼 이 끝내자라는 것이 청구권에게 있느냐 형성권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을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청구는 상대방이 응해야 한다고.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권리가 완성이 돼. 형성은요?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상대방의 발언과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된다고. 그러면 자 보셔봐. 두 분이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 사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인이요 요 부부관계를 끝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끝냅시다 라고 했을 때 이 권리가 청구권일 때와 형성권일 때를 비교해 봅니다. 이 권리가 뭐라면 청구권이라면 끝냅시다 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럼 남편이 뭐 좋아 나도 질렸어 이제 끝내자 라고 뭐 하면 응하면 관계 끝나겠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나는 못 끝내. 응하지 않으면 안 끝나겠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뭐면 형성이면 남편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끝내야 맞죠. 맞잖아. 이게 형성이라면 그러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끝냅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청구권으로 보여집니까? 형성으로 보여집니까? 어? 이게 형성이면 말이 안 돼요. 야 끝내.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야 부부가. 끝냅시다라고 물어봐야 하잖아. 아니라니까. 요건 청구예요. 함부로 끝낼 수 없어요. 남편이 응해줘 상대방이 응해줘야 되잖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게 일종의 청구권입니다. 근데 바꿔볼게요. 두 남녀가 처녀 청구하기래요. 혼인신고 마친 애인 사이래. 이랬을 때 이제 그만 만나자 끝내자 라고 한다면 이 끝내자라는 이 권리는 청구권이겠어요? 형성권이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이제 제가 말한 뉘앙스를 이해하셨죠 이제? 처의 청각은 요건 형성으로 봐야 돼요. 이게 상대방이 응해서 끝내야 된다고 해버리면 이게 스토킹이 돼버려요 지금. 한쪽은 끝내고 싶어 하지만 한쪽은 안 끝내고 싶어 하면 계속 만나잖아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여자분이 애인 사이라면 남자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꺼져. 뭐라고? 꺼지라고.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꺼져야죠. 안 꺼지면 스토킹 돼요. 법적인 부부라면 꺼지라면 안 돼. 아셨죠? 꺼져 줄래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안 꺼주면 그대로 간다고. 이해하세요 지금? 그런 권리가 뭐라고? 형성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형성이란 얘기가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이렇게 옵니다. 표현이 뭐라고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대. 그러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으면 이 권리가 일종의 무슨 권리냐면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 청구권이 오리지널 청구권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방식은 청구인데요. 내용이 형성이게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은 뭔데? 청구인데 청구권은 거의 대다수는 일종의 뭐라고요? 청구권이 맞아.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내용이 뭐인 게 있다고요? 형성권인 게 있다고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1번도 청구권, 2번도 청구권, 3번도 청구권, 4번도
청구권. 5번도 청구권. 내놓고 다음 보기 중에서 형성권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1번 기출문제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의미하시죠? 지금 그래서 다시 가장 중요한 개념, 청구권과 형성권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 있다고요? 청구는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권리가 만족을 얻는다. 근데 이에 비해 형성은 뭐라고요? 형성은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뭐에 의해서.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요? 일방적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성권은 말을 만듭니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지. 이거 필요 없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할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불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필요 없다고. 청구는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돼. 상대방이 해야 되니까. 근데 형성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일방적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보셔. 형성을 할 때는 여기다가 단서를 붙이면 안 돼요. 형성은 상대방의 지위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무조건 불리하지.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과 을의 관계가 확정돼 버려. 그런데 그 형성에다가 뭘 붙여버리면, 단서를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 열악해져. 그러니까 그 맥락의 의미가 형성에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의미가 그런 맥락.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일방이라고. 키워드 뭐라고요? 일방이다. 키워드 뭐라고요? 일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원칙적 형성권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세요. 형성권이 법률관계가 변동되고 형성되는 과정에서 매개체가 원칙적 형성권은 뭐에 의해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판결에 의해서만 법률관계가 변동되거나 형성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 보셔봐.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을 얻는 과정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실현되거나 만족 얻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이에요. 지금 빈칸에서 결론.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일 수 있지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실현되고 만족 얻을 수 있지만 뭐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권리가 실현되고 만족 얻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아까 잠깐 우리 여러분이 잠깐 얘기한 이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드릴게요. 혹시 우리 중에 이혼하신 분 안 계시죠? 예. 대답 안 해줍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요. 재판상 이혼이 있대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웃기긴 하지만 바람은 주로 누가 펴요? 남자가 피죠. 남자가 피죠. 항상.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좀 여자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람 누가 핀다고요? 남자가 피요 주로. 그러면 그 남자 혼자 바람을 피요? 아니면 상대방이 있어? 그럼 상대방이 남자예요, 여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항상 이런 얘기 하면 막 댓글 막 올라와요. 아직도 뭐 하는데 같이 피는 거야, 혼자 피는 거야? 누구랑? 예, 알았어요.
법적인 부부지간이에요. 남편이 이번에 바람 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혼 요구를 합니다. 자, 형님들, 자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좀 잘못 문을 갖다가 바람 폈다. 그럼 형수님이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 근데 이게 두 번째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럼 각서 쓰고 재산 이제 아파트 넘겨주고 그럼 세 번째 바람 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협의이혼, 재판이혼. 자, 협의이혼 절차는 둘이 이제 헤어지기로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가셔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 어디 법원 가시든지 간에 그 미성년자 자제가 있으면 이혼했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VCR을 보여줘요. 30분간. 둘이 앉아가지고 그 동보지원 같은 데 가면 복도에 앉아 둘이 나란히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부가 있어. 그 부부는 100% 현재 이혼 오늘 접수한 거예요 지금. 거의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접수하고 보고 그리고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급한 이혼을 막는다의 의미에서 숙려기간 제도가 있어요. 3개월. 약간 줄어들 제가 기억하는 3개월이에요 지금. 그래서 숙려기간을 정해줍니다.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없으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달인가 줘요 보통.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있으면 숙려기간 석 달 주고 성인만 있으면 한 달 정도 줄 거야. 숙려기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몇 월 며칠 날 나오세요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의사가 확정하면 그래서 요 날짜가 이제 기일이에요. 기일 나오세요. 근데 요 날짜에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혼 의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 이혼하겠습니다. 서류 제출하고 그리고 숙려기간 거쳐서 법정에 안 나가시면 이혼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법정 길 나가서 판사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혼 의사가 있습니까? 예. 이혼 의사 있습니까? 예. 라고 하면 이혼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하세요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줘요. 판결문. 이혼 성립됐습니다. 판결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가서요. 판결문을 제출해야 돼요. 뭐라고요? 제출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판결문 보고 이혼됐네라고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호적부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씁니다. 이혼이라고. 자, 협의 이혼은 두 부부가 남남으로 바뀝니다. 자, 보셔봐. 부부였던 법률 관계가 남남으로 뭐 됐어? 바뀌었잖아. 법률 관계가 부부라는 법률 관계가 남남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입니다. 저렇게 기재해야 남남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혹시나 동영상을 들으신 형님들 바람 펴가지고 부인께서 이혼 요구를 해주시면 하면 빌지 말고 일단은 법원에 가세요. 같이 가. 기죽지 말고 아셨죠? 소장을 네. 그러면 일단 법원에 들어가면 그 우리 어지간한 여자분들도 가슴이 좀 철렁해요. 굳이 이혼의 생각은 별로 없어. 남편을 기죽이고 남편 집 명의를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큰 거야 지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때도 요 사모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으면 요 숙려 기간 동안에 설거지, 집안 청소 열심히 하세요. 석 달 동안. 그럼 풀릴 확률이 많아요. 아셨죠? 그래도 화를 못 참겠다. 그래서 결국은 갔어. 가자고 하니까 갔어. 판사 앞에서 주주절절 얘기하지 말라고. 이혼하겠습니까? 예. 판결 받아. 그리고 이제 그 집사람한테 이제 내가 동사무소 가서 판결문 제출할 테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이혼 소송 하시라고 하면서 판결문을 찢어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찢어버리고 서류만 여기 안 들어가면 돼. 이게 협의 이혼 절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 60 먹고 이혼하면 갈 데도 없고 집도 뺏길 것 같으니까 기어이 나는 안 한다. 그래서 형수님 열받아서 뭘로 들어가면 소송을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소송을 들어가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할 거잖아요.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재판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 신고 같은 우리 그 뭐죠 옛날에 갑자기 안 나는데 사랑과 전쟁의 그 뭐죠 신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두 양쪽 얘기 들어보고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조정 절차예요. 조정 절차. 재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조정해 주세요. 양육비 얼마 기타 등등 이유 하나에 만에 기타 등등. 근데 어쨌든 간에 소장을 제출해서 요렇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두 분 사이는 이미 부부관계의 정신적 기타 등등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둘이 뭐 하세요? 이혼하세요 라고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남남이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제출할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협의상 이혼에 의한 남남이 되는 시기와 재판상 이혼에 의해서 남남이 되는 시기가 약간 달라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지금? 똑같이 협의상 이혼도 법원에 가셔서 판결 받으셔야 돼. 재판상 이혼도 판결 받습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에 의해서 남남이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판사의 판결을 내려야 돼. 그래서 기재해야 남남이 된다고. 근데 재판상 이혼은 뭐에 의해서? 이혼 판결 받으면 남남이 돼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칠판 보셔요. 법률관계가 부부에서 남남으로 뭐 했어? 바뀌었잖아. 뭐에 의해서? 판결. 저게 재판상 이혼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혼 판결 받으시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소 제기해야 돼 법원에. 소를 제기 안 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법원에 판결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칠판 보셔봐.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도 형성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에 의해서도 법원의 판결, 다른 말로 뭐? 소제기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게 원리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1번 얘기 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형성권 읽어볼게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밑줄 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 가로 아래 보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이 일어나는 권리를 의미한다. 니은 디귿은 읽어보시고 리을번의 A 형성권의 종류 A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일방 예약 완결권 오늘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B번 뭐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도 있더라. 법원의 판결 받으시려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또는 소를 제기하는 권리에서 예를 보니까 채권자 취소권 내지는 입양 취소권 내지는 친생 부인권 내지는 재판상 이용권. 방금 봤던 뭐라고요? 재판상 이용권. 잠깐만.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친생 부인권은 뭘까요? 살다 보면 참
법적인 부분인데요. 혼인신고 했어요.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 법적인 부부예요. 병이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모자는요 무조건 모자예요. 어머니가 다를 수 없어. 어? 어? 아니 어머니가 다를 수가 없다고.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요즘은 뭐 시험관 아기도 있고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차후에 할 거고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엄마 자식은 끊을래 없고 무조건 모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 관계는 어때요? 부자 관계는. 그래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라면 이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친생자로 추정해 줍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혼인신고 마치면 친생 추정이야. 사실혼이면 추정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예전에 말도 안 되는 법. 을이라는 여자분이 A랑 남자랑 살다가 이혼하고요. 을이라는 여자분이 갑이란 남자분하고 재혼해가지고 여기서 병을 낳았대. 이해하셨어요 지금? 재혼하고 100일 만에 애를 낳았대. 이 새끼 누구 새끼야? 아니 그 그림 이해하셨지? 전 남편 A하고 이혼하고 새 남자 만나서 재혼했대. 혼인신고를 마친 100일 뒤에 병이 태어났어. 이 병은 A 새끼야 갑 새끼야? 아 또 이러면 새끼라고 하면 또 뭐라 한다 또. 자, A란 아버지야 갑이란 아버지야? 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법이라고요. 옛날 법은 누구 자식 같아요? 뭔 소리야? 갑새끼지. 어떻게 여자가 얘 A 이혼했다고 지금? 100일이 뭔 상관이 있어? 100일이 뭔 상관이 있어 이것이? 아니 DNA 검사해 보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봐봐 상식선에서 이 여자는 A라는 분의 신지 갑이라는 분이 신지 알아 몰라?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근데 얘랑 결혼해서 얘기 난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그래서 예전 법은 요거 얘 자식을 추정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다 옛날 추정 다 인정해줘. 어쨌든 간에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재혼 기간도 이혼한 달로부터 6개월 동안 재혼 못 했어요.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옛날 법이 그랬어. 왜? 누구신지 그거 정확히 해야 한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무조건 친상 추정되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 씨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여기서 부자 정한을 뭐 하려면? 끝내려면. 너는 내 새끼 아닌데? 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끝내지는 거야? 법원에 소를 지게 되는 거야? 그 얘기라고 지금. 의사표시만 가지고 못 끝난다고 이것은. 반드시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끝납니다. 이게 친생 부인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친생 부인권은 얘가 얘를 상대로 하는 권리예요. 자, 얘가 얘를 상대로 내 아버지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지금?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서 그런 맥락의 의미가 친생 부인권 의미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입양도 마찬가지야. 입양을 했어. 근데 입양을 했는데 이 새끼가 하고 한 날 돈 달라고 두드려 패. 어떻게 할 거야? 파양해야지. 기타 등등 법원 가셔야 한다고. 야, 내 집에서 나가! 라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파양이 안 된다고요 지금. 입양하는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것도 법원에 소장 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들어가시라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 거기까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질문을 이어갑니다.